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앙. 자, 이 지앙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인제 뜻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하다라는 뜻의 단어들은 몇 가지 본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왜 지향이란 단어는 또 왜 굳이 말하다라는 뜻으로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 놨나? 자, 이 지향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한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지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이야기를 할 때 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그래서 인제 이 지향이란 단어는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뭐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이 지향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향은 아니에요. 이 지향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친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친옌, 친얼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뒤에 부위만 바뀐 겁니다. 친옌 직접 눈으로, 친얼 직접 귀로. 어 친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눈으로 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친얼은 직접 귀로 들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션 같은 경우는 직접 몸으로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몸으로 어떤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를 할 때 친션이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뜻 같은 경우는 인제 부사예요. 친션 부사고 친히, 친히 뭐 직접. 그 인제 친션 같은 경우는 뒤에 인제 경험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찡리 하면 인제 경력인데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인제 경력인데 이것은 인제 경험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친션 하면 요거는 직접, 친히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그다음 총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총종이라는 단어는 자 요것도 인제 부사입니다. 부사로 사용을 해서 그중에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총이 뭐뭐로부터란 뜻이죠. 그리고 중 같은 경우는 인제 원래는 중간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중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뭐 옵션이 있으면 그중에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중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인제 의미를 따와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그중에서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종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물론 이 청중이라는 단어는 회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부사라는 것 자체만으로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단어들은 한번 봤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但我想向大家讲一讲我的亲身经历。 자, 하지만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이 인제 뭐 다 뭐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거기에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我 나는 想 뭐뭐 하고 싶다 그런 뜻이죠. 나는 뭐뭐 하고 싶다. 뭘 하고 싶을까요? 向大家
모두에게. 여기서 따지하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란 뜻인데 여러분에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란색 말고 여러분에게로 요렇게 묶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양이지양 이야기를 해 주고 싶다 그런 얘기죠. 동사의 중첩은 강조다. 동사의 중첩은 강조다. 그리고 그 의미가 좀 강해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양이지양 이야기를 해 주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我的亲身经历 나의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인제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나는 직접 겪었던 직접 겪었던 그게 인제 친션 인제 찡리 예 경험이 되겠죠. 겪었던 경험을 시앙大家 여러분에게 지앙 지앙 시앙 지앙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인제 지양이지양 이야기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 여러분에게 내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许예시라는 단어도 요것도 인제 부사인데 요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뜻은 인제 아마도 혹은 뭐 아마 요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예许你会从中了解到他们是些什么样的人吧。 자, 예시 아마 니 여기선 니는 여러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에서 따지아를 인제 여기선 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후이 여기서 후이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了解到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종중 그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인제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듣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탐험 그들이 그중에서 그들이 什么样的人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了解到 이해하게 되다 그런 얘기죠. 了解가 이해하다란 뜻인데 그 뒤에 到 결과보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了解到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앞에 후이까지 붙여서. 그래서 후이 了解到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같은 경우는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제 想向大家讲一讲我的亲身经历 여러분에게 내가 직접 겪었던 我的亲身经历 내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讲 이야기해 주고 想 싶었다 싶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也许 아마 会从中了解到 그중에서 이야기 중에서 了解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他们是些什么样的人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인제 시에 같은 경우는 그냥 요것도 인제 약간 복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양사라고 보시면 돼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굳이 이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에는 이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他们是什么样的人 요렇게 해도 되고 他们是些什么样的人. 여기서 些 같은 경우를 집어넣은 거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인제 이 앞에서 얘기한 게 지금 중국 유학을 갔을 때 그 중국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제 특정해서 약간 대명사처럼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이 문장을 봄에 있어서 이 문장 단계에서는 굳이 이거를 꼭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에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책에는 뭐 이렇게 써 놨으니까. 하지만 굳이 안 써도 되는 단어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인제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나는 직접 겪었던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但我想向大家讲一讲我的亲身经历。但我想向大家讲一讲我的亲身经历。 아마 여러분이 그 중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也许你会从中了解到他们是些什么样的人吧。 也许你会从中了解到他们是些什么样的人吧。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